좋아요, 구독! 네, 오늘 AI 대 인간 챗 GPT에게 던져본 질문은 이렇습니다. 지금 강관일커님께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위험을 관리해 나가는 중요한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챗 GPT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분산 투자, 다양한 종목과 업종의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챗 GPT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분산 투자의 방법에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으나 일단은 주식에서 봤을 때 한 종목에 올인하는 투자 방법 옳지 않다는 이야기 챗 GPT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목표에 따른 단계적인 전략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내가 과연 장기 투자자인가 또는 단기에 빠르게 수익을 노릴 것이냐 하는 투자 목표에 따라서도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매 설정은 방송에서도 참 많이 들어보시는 이야기인데요.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가격대를 터치하게 된다면 이 종목은 좀 놓고 가겠다라고 하는 손절매 라인에 대한 설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관점을 어느 정도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중요한데 우리가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투자 목표를 좀 길게 설정하고 들어갔다면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 투자 목표를 믿고 굳건히 나아가는 뚝심도 함께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자, 강원일커님, 결국에는 사실 투자자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신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 번 챗 GPT가 이제 높아짐에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좀 적당하게 좀 잘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네. 분산 투자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 제가 주식을 샀는데 에코프로 사고, 에코프로 BM 사고, 미래나노텍 사고, 포스코 관련된 형제들 사고 그러면 이게 분산 투자일까요? 아닐까요? 분산 투자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테마, 한 업종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는 아무리 여러 종목이나 그런 걸 사더라도 제가 볼 땐 분산 투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AI다 인간 좀 나가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악순환에 들어가면은 반대 매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쓴 분들이나 CFD 계좌를 활용하는 분들은 잠을 못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코너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어제 또 보시죠. 또다시 하한가가 6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할 때 하림지주 그나마 낮고 CJ 그나마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다른 것들은 어제도 바로 하한가로 꽂혀버렸습니다. 바로 직행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쭉 올랐다가 그냥 번지 점프를 하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반대 매매 걱정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아케고스 캐피탈이 망할 때도 이런 반대 매매 때문에 망한 거예요. 증권사들까지 같이 염려가 됐다 그랬는데 결국은 크레딧 스위스 여기도 그때 문제가 이게 연루됐던 증권사거든요. 결국 증권사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세히 좀 보셔야 되는데 그다음 그림을 하나 보시면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B2 이거 찬찬히 보겠다. 그리고 뭔가 불공정 거래 있으면 엄단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융감독 당국은 조금 늦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좀 먼저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든 거는 같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 개인이 그런 신용이나 위험 리스크 이런 걸 조금씩 줄여 나가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 과연 B2가 많은 종목이냐 이걸 좀 세세히 발라보셔야 될 건데 저희 증시팔이 대신 좀 발라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보실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용잔고 높다. 그런데
코스닥 시장 너무 높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게 코스닥 시장 신용 잔고 사이즈로 봤을 때는 뭐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시장 사이즈로 봤을 때는 5배나 차이 나는 5배나 작은 코스닥인데 신용 잔고는 오히려 코스피보다 더 높다. 개인들의 비투 걱정된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떤 업종이나 어떤 곳에 몰려가 있을까요? 하나씩 보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2차 전지주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아까 제가 이 종목 저 종목 말씀드리면서 이거 분산 투자냐 아니냐 했을 때 분산 투자 아닐 가능성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에 신용들을 많이 간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데스노트 아닌 데스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 주의를 하실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죠. 자,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는데 미래나노텍 신용잔고가 무려 10%입니다. 데보마그네틱 무려 9%입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래나노텍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최근에 상당히 고공권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데보마그네틱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개인 신용들, 특히 투기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신용잔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1.9%, 1.5% 이 정도다. 그런데 2차 전지 중에서는 미래나노텍, 데보마그네틱 이쪽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숫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또 열심히 달려갔던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경고를 드린 두 종목이 있어요.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DX. 덩달아서 오르는 주식들은 그냥 팔아라. 팔고 잊어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스코 스틸리온 신용잔고율이 무려 5%입니다. 이쪽 보세요. 이쪽. 이 빨갛게 딱 이렇게 치어들은 그 주식이 바로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저런 주식들은 과감히 좀 줄이셔야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다시 밀리고 있는데 지금도 높은 주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말합니다. 조금 주목을 하셔라. 그다음 보시면 태양광 풍력입니다. 태양광 풍력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OCI나 CS윈드 한화솔루션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콘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와중에 말씀 안 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우리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신용잔고 4.6%입니다.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신용잔고가 높습니다. 이쪽 보시면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데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회사에 무슨 내용이 좋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급격하게 올라오는데 주가는 과연 그럴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이 약세 국면으로 갈 때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 보시면 원전주입니다. 원전주도 저희가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했는데 일진파워, 보성파워텍은 신용잔고가 이렇게 높습니다. 일진파워 9.3%, 보성파워텍 6.6%에 달합니다. 오른쪽에 차트를 보셔도 일진파워 최근에 아주 급격하게 오른 빨간 줄이 보이실 겁니다.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로 6%, 7%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걸 좀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방산주 보겠습니다. 방산주에서도 저희가 방산주 계속 좋아라 좋아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풍산,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저희가 센티멘탈 펀더멘탈 콘에서 아주 반복적으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댔는데 세트레가의 현대로템은 현재 신용잔고가 높아 보입니다. 오른쪽에 보셔도 세트레가의 최근에 신용잔고가 5% 중반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고 있고 현대로템 이거는 오히려 개인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현대로템 최근에 주가가 아주 급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먼저 갔다가 오르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그 차익 실현을 외국인 기관이 지금 받아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대로템 같이 하셔야 돼요. 현대로템 같이 뭔가 뭐 낌새가 있으면 먼저 가셨다가 이렇게 먼저 나오시는 현명한 개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게임하고 엔터주 보겠습니다. 게임 엔터주도 컴투스 형제가 이렇게 5%대로 신용 잔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나마 다행인 데가 있습니다.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입니다. 이쪽은
대체적으로 1% 안쪽으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신용잔고는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주의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 하는 종목들만 제가 추려봤어요. 과연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는 어디에 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신용잔고도 높다고 그러는데 밸류에이션도 높은 종목들은 진짜 피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데스노트 아닌 데스노트인데 자 보시죠. 대보마그네틱 PBR 4.6배, 미래나노텍 3.0, 세트레가 2.9, 보성파워텍 2.7, 현대로템 2.6 이런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기업이 좋은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수급이 약화될 때는 펀더멘탈보다 수급이 먼저 하니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